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아까 앞전에 사연 주신 같은 분입니다. 거다이 다느님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 때 엄마 영끌 하실 때 엄마가 저 사회초년 때 모은 돈이랑 제 월급까지 영끌해서 엄마는 손잡고 자빠졌다가 일어나고 지금 1년 동안 1800만원 모았습니다. 월 100만원 적금하고 엄마가 청년도약 계좌에 월 70 넣어주시거든요. 여자친구는 잘 되고 싶어서 연금 복권 사 모으다가 당첨이 안 돼서 현타 왔는데 3년 동안 복권 사도 3등 하나 당첨 안 되는데 매주 2만원만 적응하면 1년 52주 매번 2만원 저금해서 1년이면 104만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계산기 두드려서 나왔는데 이러려면 복권 사는 것보다 저금하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복권 살 돈 1, 2년만 저금해도 100% 확률로 3등 당첨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누구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하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면 평생 돈 못 모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들 다 하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굽네 친구도 먹고 다 합니다. 제가 오마카세, 해외여행, 명품, 외제차, 호캉스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4,500원짜리 담배 좀 마음 놓고 피고 싶을 뿐이고 굽네 치킨도 삼식이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만 먹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마카세에 비하면 굽네 치킨은 얼마나 저렴합니까? 맥주도 큰 거 4캔에 만원, 작은 거 5캔에 만원 하는 걸로 집에서 마시고요. 20대 중반 때 술집에서 놀던 기억 때문에 추석 시즌에 옛날처럼 술집에서 칭따오 한 병에 모든 소시지 12,000원짜리 시켜 먹으니 너무 비싸고 별로더라고요. 다 합치면 2만원인데 술 좀 마시는데 최상위급 소비 라인이 2만원을 태우다니. 지금 당장 갖고 싶은 물건이라면 노트북이 너무 오래돼서 제대로 된 노트북이나 컴퓨터 하나만 사고 싶은데 몇십에서 100만원이면 컴퓨터 노트북 하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끼면 그만큼 결혼자금을 빨리 모을 수 있겠죠. 제가 결혼자금 마련하려면 담배값도 아끼면서 악착스럽게 모아야 하는데 남들처럼 맥주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악착스럽게 돈 모으고 생각하니 눈물 날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맥주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악착스럽게 살아야 제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놈의 돈 때문에 고작 4,500원짜리 담배 하나 아끼면서 독하게 살아야만 할까요? 뭔가 돌리노래 같네요. 남들 다 하는 술, 담배, 술, 담배, 술, 담배. 술, 담배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것 같아. 일단 팩트로 얘기하자면 술, 담배를 남들이 무조건 다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 사람만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복권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여러분 로또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합니까? 아니 그냥 대부분 그런 거잖아. 뭐 연금 복권이든 뭐 토토든 아니면 이제 그 로또든 간에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근데 이걸 된다 안 된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한 만원 2만원은 사실 한다고 해서 막 이거 해가지고 안 걸린다고 해서 막 땅을 치고 해야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다음 주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치우는 거지. 근데 사연자분처럼 막 안 걸려서 현타 왔다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 현타 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 (20대) 중후반 때 엄마 영끌한다고 일주일에 5만원 땅끄지가 살았다고요? 일주일에 5만원 어디 땅끄지죠? 일주일에 5만원이면 괜찮지 않나? 집에서 밥 주면 일주일에 5만원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 어렵지 않습니다. 밖에서 밥만 안 사먹으면 일주일에 5만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웬만한 성인들도. 밖에서 커피 같은 거 안 사먹고 밥 안 사먹고 차비만 들고 하면 가능해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복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누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복권합니까?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이거 아낀다고 막 근데 엄청나게 큰 돈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뭐 여러분이 로또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끼면 돈이긴 한데 이거 아낀다고 막 엄청나게 큰 돈이 되잖아요. 이것도 막 사치를 엄청나게 크게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뭐 서민들이 먹고 살면서 희망 걸어볼만 하잖아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잖아요. 생각보다 이 로또의 희망을 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단 가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업단지 가보면 로또 판매점이 금요일 되면 줄 서 있어요. 보통 공단 가보면 로또 판매점도 있고 분식처럼 라면하고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팝니다. 장사 굉장히 잘 돼요. 봤을 거예요 여러분,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금요일 되면 이제 거기서 라면 하나 먹으면서 뭐 배팅할까 막 고민해요. 막 그 마킹지에다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근데 대신에 그런 거죠. 1년 동안 모아야 되죠. 1년. 1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 돼. 1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 100만 원이니까. 1년. 1년은 꼬박 안 쓰고 모아야 100만 원이에요. 1년이라는 기간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1년이 말 그대로 52주 아니야. 1년은 꼬박 그 돈을 안 쓰고 모아야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논리면요. 이 논리면 사연자분. 오히려 담배가 더 절약됩니다. 솔직히 연금복권보다 담배를 끊는 게 더 절약이 돼요. 담배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님이 담배 몇 갑혀요? 하루에 몇 갑입니까? 사연자분. 이걸 담배로 대입해볼까요? 담배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담배 한 갑이 이제 4,500원이죠. 두 갑요. 담배를 끊어야겠네. 아니, 웃기게 담배는 돈 더 많이 나가는 담배는 안 끊으면서 적게 나가는 연금복권을 끊겠대요. 말이 안 되잖아. 하루 두 갑이 9,000원이죠. 한 달이면 27만원이에요. 1년이면 320만원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제작이 될까요? 연금복권. 1년 꼬박 아껴야 되는 연금복권 100만원. 이게 제작이 될까요? 아니면 담배 두 갑 안 피는 320만원이 제작이 될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담배가 돈 더 많이 나 누가 봐도. 봐봐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면 제가 사연자분한테 뭐 좀 쓴소리 하기 싫은데요. 보면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짜잘한 걸 관심을 가져.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연은 일반 사람들 시각을 보면 안 됩니다. 저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어떤 그런 좀 지능이나 이런 걸 가진 분이 아니에요. 예. 보통 사람의 시각을 보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은 저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연자분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자폐성 장애 가진 분들 어떤 분들인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자원봉사 하면서 얼핏 들었는데 저분들은 이제 이걸 통제하는 게 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저분들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좀 정신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흡연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진짜로. 담배를 다 피워요. 여러분들 혹시나 못 믿겠으면 사회복지관이나 그 정신보건기관 같은 데 가서 자원봉사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가봐가지고 거기 보통 거기서 이제 교육받는 분들, 예, 그분들이 이제 회원님이라고 하거든요. 예, 회원님이라고 하죠. 쌤이라고 하죠 보통. 예, 쌤이나 회원님이라고 합니다. 존칭을 써요. 방문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 술과 담배를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4~5달 했거든요.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보면 이제 이름도 외운단 말이에요.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개인차는 분명히 있는데 일단 담배를 다 좋아하고 독한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리고 단 걸 좋아합니다. 담배 피니까 당이 떨어지니까 그 코코아를 무지하게 좋아해. 코코아나 초콜릿 좋아해요. 그리고 건강식이나 채소를 잘 안 먹어요.
아마 우리 사연자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연이. 그렇다고 이제 사연자분을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을 이해하려면 이런 설명을 드려야 돼. 우리가 저분을 이해하고 생각하려면 당연히 보통 상황 생각하면 아니 담배를 끊지 이걸 왜 안 끊어라 생각하는데 저분은 또 담배를 포기 못해.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그 욕구를 좀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 저분한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게. 보면 봐봐요. 술, 담배, 국내 이거 다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만 치면 돼요. 술, 담배 안 하면 좋겠지만 뭐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해도 돼요. 왜냐, 내가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또 술, 담배를 우리가 나쁘게 보는 이유가 엇나가니까. 그분들이 민폐를 많이 끼치니까 나쁘게 보는 거지. 뭐 밖에 나가서 뻘짓거리 안 하고 적당히 한 먹겠다 하면 뭐 그게 뭐 나쁘게 볼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그리고 많은 이제 직장인들이 술, 담배로 뭐 스트레스 해소 많이 하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나는 그런 생각들. 님이 맥주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렇게 악착스럽게 못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럼 님 지칩니다. 해도 되는데 대신에 양을 조절해야죠. 양을. 횟수나 양을 조절해야죠. 그러니까 님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내가 뭔가 지금 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만회해야 돼. 아니 만회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님이 일반 사람들이 힘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님이 메타인지해야 되는 게 그런 거야. 내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그걸 좀 구분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도 악착같이 아끼는 거 정말 힘들어요. 돈을 아껴 쓰는 건 있지만 정말 생활비 줄여가면서 하는 거는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건 저도 말립니다. 사람이 돈 적당히 쓰고 좀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뭐 진짜 땡겨나면 안 쓰고 삽니까? 난 그런 거 막 무지추 챌린지 이런 거 뭐 좀 한심해 보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돈을 모으는 입장이지만 보통 무지추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무지추 끝나면 본물 터지 돈을 써요. 그럼 뭐 무지추 챌린지 할 의미가 뭐가 있어? 여러분 항상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뭐 하더라도 당근과 채찍이 있죠.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 돈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돈을 좀 아끼고 있으면 나에 대한 보상으로 뭐 맛있는 거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나한테 선물 같은 거 한다거나 그런 거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좀 안 지치고 계속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돈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 지치는 거. 내가 현타 느껴서 도중에 포기하는 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쥐어짜 않으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루틴대로. 루틴대로 하세요. 루틴대로. 그게 제일 낫습니다. 제가 왜 루틴대로 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루틴대로 여태까지 했으니까 문제가 없었잖아요. 문제가 없었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돼.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자꾸 본인이 뭔가 많이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더 안 좋아져. 결혼장은 빨리 모으는 것보다 있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해요.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사도 됩니다. 돈 모았잖아요. 올해 끝나면 노트북 하나 장만해요. 컴퓨터 한 100만원 주고 장만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 컴퓨터 이제 고장 났잖아. 컴퓨터 이제 오래된 거 고장 수리하면 거의 사는 가격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래 지나고 못 버티면 한 100만원 주고 사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내가 돈 모은 거 가지고 사는 게 뭐 낭비입니까 이게. 컴퓨터 뭐 계속 쓰는 거잖아. 보통 사람 살아가는데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컴퓨터 한 100만원이면 괜찮은 사양 뽑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게임이 또 100만 안팎을 뽑을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건 안 좋아. 이게 안 좋아요. 적당히 써도 괜찮아. 너무 압박감 가지지 마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돈을 있잖아요. 모으더라 즐겁게 모아야 돼.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신경질적으로 하면 역효과 납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공생맞게 살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네. 그런 것 때문에 현타가 심하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쥐어 짜내가면서 돈 모으지 마세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는데 문제는 양을 조절하세요. 양을 무조건 저질해야 돼. 양을. 그리고 웬만하면 밖에서 먹을 게 아니라 안에서 먹어요. 아까 소세지 요 칭따오 요거 그 마트가 안 팝니다. 네, 칭따오 맥주 마트가 안 팔아요. 그리고 소시지 팝니다. 모든 소시지 팔아요. 이거 두 개 한 7,000원 안팎이면 살 수 있습니다. 굳이 2만원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뭐 거기 가서 대접하는 거 먹는 거나 집에서 먹는 거 차이 안 납니다. 마트 가가지고 칭따오 모든지 이거 두 개 사면 한 7,000원 또 나올 거야. 그럼 싸게 때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운치도 있고 분위기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 먹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요즘에는?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밖에서 먹으면 특히 술을 취급하는 곳이면 괜히 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난 그게 싫어. 뭔가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날 견눈질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먹을 때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본단 말이야. 그냥 집에서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먹는 게 소파에 앉아서 먹는 게 최고예요. 그냥. 네. 특히 난 술집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쓰잖아. 맞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점은 화장실이 작아? 손님 많은데. 그렇지 않나 여러분? 화장실도 마음대로 무슨 냄새도 나고 그리고 다리도 좁아. 술 먹다가 또 어떤 어그로꾼 만나가지고 또 시비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집 같은 데는요 매번 경찰 부르요. 매번 경찰 많이 불러요. 진짜로 하루에 한 번은 꼭 부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꼭 술 먹다가 기분이 엇나가는 사람도 있거든. 내가 아니라 반대쪽 테이블에서 아니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뭔가 소란스럽잖아. 그럼 경찰 바로 불러요. 옛날처럼 막 참고 이런 게 아니라 경찰 바로 불러. 왜냐하면 사태가 심해지면 손님들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빨리 가게 내보내고 다른 손님들 만들기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에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집에서 그냥 적당히 먹는 게 최고예요. 아무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돈 모으는데 어차피 돈은 계속 모아야 되잖아요. 중간에 포기할 거 아니죠. 직장 계속 다녀야 되고. 그러면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괜히 막 이것저것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면 현타 밀려와서 지금보다 돈을 못 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술과 담배는 좀 줄여요. 너무 많이 하시네. 하루에 2갑이면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일하면 스트레스 받는 건 이해하는데 양을 줄이셔야 될 겁니다. 양을 줄이셔야 돼요. 음식량도 줄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